안녕하세요, 동동형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볼게요. 자, 고점을 연결한 선이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하락을 계속 잡아주다가 자, 바닥을 돌려내는 자리가 보입니다. 어, 바닥이 만들 만한 특정한 자리가 2015포인트에서 계속 저점을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오버슈팅에 가깝죠. 일명 계곡을 만들어서 털어내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여러 번 뒤져서 이제 상승으로 퐁당퐁당해서 만들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자, 이게 바닥을 여러 번 만들어주는 이런 차트의 모양이 바로 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구나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전에 정말 가문의 영광을 지켜오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요. 바닥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실은 실적을 봤을 때는 정말 깡패입니다. 굉장히 앞으로도 무지막지하게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거는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월봉상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지금 많이 떨어졌다가 이 떨어지는 이 탄력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쭉 미끄러졌고요. 다시 한번 자리를 지금 현재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들이 보여주는 게 바로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의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얼만큼 많이 빠졌나? 그리고 바닥일수록 우리는 또 매수를 하면 또 더 많은 상승을 보여주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무선 이어폰 관련주로 ITM 반도체를 제가 강력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강력하다기보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물론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횡보한 자리 이후로 뭐 강하게 급등을 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차근차근 5일선을 타고 지금 올라갑니다. 여기서 살짝 5일선을 깨고 음봉으로 마무리되긴 했지만 곧바로 이제 회복이 되죠.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음봉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갔던 이런 자리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인 어떤 특정한 리스크 때문에 이란과 미국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밀렸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실적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시총은 이제 1조 정도 되고요. 좀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큰 시총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나이스 홀딩스에서 지분율이 67% 이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전지 뭐 어쩌고 저쩌고 단기 순이익도 증가하고 또 5G 활성화에 따라 경쟁력 좋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선 이어폰 관련주의 어떤 대장주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컨센서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업이익이 시총이 1조인데 영업이익 그러면 한 1,000억 가까이 정도 나와주는 게 사실 좀 좋은 게 아닌가. 그래야 더 상승에 좀 여력이 더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시총에 비해서는 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탄력을 일단 받았고 그다음 시장에서 만약에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다면은 그 올라가는 그 추세는 한 번 더 위로 한 번만 더 솟구쳐 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보니까 또 조금 기대가 될 만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2017, 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월등하게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거. 자, 이거 하나만으로도 앞으로 좀 성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성에 대한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ROE도 보니까 20 이렇게 괜찮은 굉장히 좋은 그런 숫자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좀 기대가 많이 되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아이템 반도체 받고 자, 일진 머티리얼 볼게요. 자, 오늘 5% 정도 올랐는데 일진 머티리얼의 뭐 차트는 주봉을 보면은 딱 정리가 되죠. 자, 그동안 이렇게 주봉상 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특정한 이평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자, 이 이평선 62평선이 깨지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여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헤드앤숄더형이 나올까 좀 걱정이 되긴 하죠. 자, 보통 이제 헤드앤숄더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전 고점보다 넓게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추세를 저 타고 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깨지죠. 아래로.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전의 고점에서 다시 한번 맞고 또 떨어지고 이전 저점에서 또 잡아주고 다시 이전 고점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게 헤드앤숄더형이 돼서 결국은 여기 무너지고 이 지지하는 바닥이 저항이 되지 않을까, 결국 이런 추세로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다행히 긍정적인 모양이 보여지고 있죠. 저점을 높여가고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매매를 하자면은 자, 여기가 살짝 돌파되는 이런 자리는 좀 매수를 좀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일봉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모양입니다. 가격의 위치를 봤을 때는 대략 한 44,400원 정도 되는 자리가 그동안 저항이 됐던 자리인데 42,850원입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아쉬운 거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땐 조금 더 마음에 좀 안심을 하고 조금 접근을 해볼 만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살짝 이렇게 딱 뜨면은 단기적으로 뭐 분봉을 보서라도 5% 혹은 많게는 10%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기적인 매매도 물론 가능하다 생각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만약에 여기서 갑자기 돌파할 때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온다면 따라잡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급등한 자리가 나온다면 또 일진 머티리얼은 또 관망하면서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또 괜찮은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지켜보면서 여러 종목들을 보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한번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밑으로 다시 밀리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만한 그런 여력은 훨씬 더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꽤 많이 사는데 외국인이 이런 식으로 많이 산다 해가지고 물론 돌파한다고는 말할 순 없지만 분위기상 그리고 시장이 이제 바닥을 만들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만들어질 가능성, 돌파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커 보입니다. 자, 이 파란색 개인들이 지금 수급선인데요. 자, 뭐 이렇게 연결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락의 파동이 나왔죠. 하락의 파동이 나오고 여기를 만약에 깨지면서 빡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것도 딱 돌파가 나오겠죠. 미래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외국인들 그리고 자, 기관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수급선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자, 시가총액을 보니까 1조 8천억 크니까요. 좀 안전하게 좀 끌고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하고요. 그리고 컨센서스를 보니까 뭐 실적은 뭐 깡패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200억, 300억, 400억, 400억 선, 600억, 그 다음에 900억, 1200억 굉장히 잘 좋아지는 그런 모양이 보여지긴 합니다. 올려다 보니까 자, 국내 시장 뭐 1위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데 자, 영업이익률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는 거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그 꼭다리를 만들었었죠. 6만 원. 아, 이게 지금 이게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도 해보는 거죠. 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인데 1조 8천억에 비해서 지금 영업이익률은 조금 적은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또 수급선이라든지 혹은 특별한 가격의 위치가 돌파되는 순간 좀 한동안 위로 좀 쭉 올라갈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볼게요. 자, 포스코 케미칼의 주봉은 이런 모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 헤드앤숄더형이 될 만한 그런 가격의 위치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고점과 저점을 평행되게 연결한 이 선들을 옆으로 쭉 밀리면서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특정한 이 가격의 위치가 5만 500원인데요.
지지가 되고 지지가 됐던 자리가 다시 저항이 되는 이런 자리. 이게 좀 눈에 띄는 가격의 위치입니다. 자, 일봉상 보니까 이제 옆으로 많이 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보이죠. 살짝 튀어오르면은 이제 옆으로 횡보하다가 이제 위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만들어주는데, 실적은 깡패죠. 보시면 시가총액이 뭐 3천억 정도, 3조 정도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스코로부터 받는 그런 수주가 괜찮다, 안정적인 수주를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란 기대감들은 지금 굉장히 많아 보이죠. 자, 1000억대 정도 영업이익률 만들다가 1300억, 1700억 정도 수준으로 많아질 거라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가지게 만들어주네요. 자, 올해도 사실 뭐 작년에 비해서 한 6% 정도 영업이익률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는 뭐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옆으로 횡보하는데, 이게 좀 약간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U자 바가지형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이제 깡패, 실적 깡패 하면 에코프로 BM 빼놓을 수가 없죠. 자, 에코프로 BM은 사실상 이 종목은 굉장히 처음부터 이게 상장될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반짝 이렇게 좀 매수하고 매도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이야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개인들도 많이 계속 사고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어떤 평행선을 봤을 때, 지금 차트의 모양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기술적인 차트의 모양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 중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드디어 오늘 같은 날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 카톡방에서 이제 오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여기서 한번 눌렀다가 한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좀 우리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장 막판에 이걸 돌파를 뽕 해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준비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좀 부족했던 거죠. 저는 이게 탄력을 받으면은 여기 이전 상단선까지 한번 터치를 하러 가지 않겠나라고 일단 한번 기술적으로는 한번 보여지고요. 보니까 돌파가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종가에도 한번 그 분할로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이런 추세로 쭉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선을 그어서 한번 봐봅니다. 자, 이렇게도 한번 보고요. 정말 이 종목이 만약에 강한 종목이라면 앞으로 기대되는 차트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겠죠. 뭐 한 번 더 갈 수도 있고, 혹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놀다가 한번 여기 돌파 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이런 급등하는 종목이 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돌파하는데 11% 강하게 떴다는 거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혹은 그동안 저항이 되었던 자리가 지지돼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차트가 좀 며칠 더 이렇게 흘러봐야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갈지 좀 짐작이 갈 것 같습니다. 실적을 한번 볼게요. 자, 1조 정도 되는 시가총액 가지고 있고요.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자, 1조가 되는데 200억, 500억, 500억 근처, 700억, 그 다음에 1100억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전문가분들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2차전지 관련주로 이야기하시면서 영업이익이 시가총액 한 10% 정도 나오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뭐 또 플러스 마이너스죠. 이렇게 오버될 수도 있고 약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주가가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계산대로 움직인다면 또 그것도 또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를 하는 거지, 결코 100%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뭐 오버슈팅으로 쭉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참고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도 나쁘지 않네요. 자, 그리고 또 괜찮은 종목. 자, 우리 카톡방에서 암호 그린텍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암호 그린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기술적인 차트의 흐름만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특정한 선에 맞춰서 딱딱딱 끊어주죠. 자, 저항이 됐다가, 자, 고점 맞고, 다시 여기 또 저항이 됐다가, 다시 최근에 또 다시 저항이 되죠. 그리고 여기가 돌파되는 순간 굉장히 강하게 뛰쳐 올라가는 모양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 혹은 그동안 지지가 되었다가 다시 저항이 되어 더블 바닥을 만든 자리를 돌파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차트의 모양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적인 차트의 분석도 필요하구나라는 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자, 차트 보지 않고 지금 어떤 가격의 위치를 안다는 자체는 정말 어렵죠.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뭐 살짝 떨어지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탄력을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간다가 아니라 그런 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기술적으로 뭐 이왕 나온 거 좀 더 볼까요? 뭐 예를 들어 이제 30분 봉을 한번 볼게요. 자, 탄력을 받았는데, 자, 이제 보시면은 이 특정한 가격에, 제가 보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주로 이제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이처럼 강하게 올라간다면은, 자, 대충 이제 이 추세에 좀 맞춰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번만 더 이렇게 살짝 옆으로 횡보한다면은 다시 여기 만나는 자리, 30분 봉상 60선 되는 요런 자리에서 한번 뭐 살짝 깨지나 했더라도 한번 옆으로 가다가 한번 더 퉁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분봉을 보거나 할 때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기를 돌파할 때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드렸다가, 자,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암호 그린텍도 마찬가지. 지금 시가총액은 한 2,500억 가까이 되는데, 컨센서스를 한번 볼게요.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보면 적자 됐다가 흑자 됐다가 적자 됐다가 2018년 말에는 적자 뭐 이렇게 됐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휘어지는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 감소에도 흑자 전환됐다. 그 5G 폰의 뭐 수주가 뭐 이렇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그 다음에 BYD, 현대모비스에 공급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영업이익이 보니까 흑자, 적자, 흑자. 몰라, 과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 거에 대한 그런 뭐 반가움에 강하게 한번 땅 뛰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도 생각을 하게 만들어지네요.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은 암호 그린텍에 대한 좀 뉴스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증권가에서 만든 리포트도 한두 개 정도는 좀 봐야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자, 암호 그린텍은 좀 잘 날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탄력을 받은 것 같고요. 그리고 자, 만약에 시총이 이제 좀 작은 거를 좀 튀는 거를 좀 원한다 했을 때는 P&E 솔루션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1,500억 정도 되는 작은 시가총액인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1,000억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2,000억 만들러 올라가고, 또 2,000억이 넘게 되면 또 다시 이제 또 올라가는 상승에 가다 보면 3,000억 맞추려고 노력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산을 제가 안 해봐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P&A 솔루션은 주봉상 이렇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툭 깨지죠. 자,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해서 위로 올라갔어야 되죠. 예,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깨지면서 아래로 깨졌습니다. 근데 또 이 안에서 또 퐁당 퐁당 돌을 던지다가
다시 이제 여기 어디에요? 여기 대충 한 12,000원, 뭐 11,000원 주봉상 11,900원을 받으면 여기를 돌파를 해야지 또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자면 돌파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전 고점, 이전 지지와 저항이 됐던 이 자리 14,000원 자리에는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의미 있는 자리는 사실 지금 현재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자, 일봉상인데요. 일봉상 옆으로 행보하다가 깨지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깨지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자, 최근 이제 이 모양에서는 이런 자리가 보이죠. 네. 한 900원, 11,000원 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지지가 되었던 어떤 특정한 자리이고 다시 저항이 되었던 자리인데, 자, 오늘 돌파가 나오죠. 만약에 이 추세 상단선까지 살짝 돌파가 나온다면, 자, 여기 이전 고점들이 많이 여기 꼭지 지점, 여기가 바로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나 혹은 어떤 투자자들의 좀 무덤과 같은 저항의 역할을 할 만한 그런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최근에 이제 이 바닥에서 만들 때 외국인과 기관은 좀 약간 팔긴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많이 사고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이게 좀 탄력을 받아서 쭉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긍정적인 모양입니다. 뭐 하락은 일단은 돌려냈기 때문에 괜찮다. 자, 컨센서스를 볼게요. 뭐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뭐 계속 좋아졌던 그런 모양은 보이고요. 자, 원래 이제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괜찮아요. 보시면은 영업이익률 11% 꾸준히 나오고 있고 계속 성장주라기보다 안정된 실적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삼성 SDI에 장비를 공급하기 시작하고 SK이노베이션, LG화학 등등등등의 거래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증설 효과와 해외 배터리 업체 신규 수주 확대, 뭐 신장세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의 모양은 제가 불과 한 2달 전인가요? 석 달 전인가? 2달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영상을 만들 때만 해도 2차 전지 아직 멀었네요. 언제 바닥을 만들까요?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은 바닥을 만드는 듯한, 일단 단기적으로나마 바닥을 만든 거로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